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그러니까 요새 뭐 장수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왜 오래 사느냐, 그러면 그 모릅니다. 잘 본인이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오래 사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수가 그 사람 본인의 의사, 또 주변 사람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데서 장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우리 나이로 94살이 됐는데 우리 집안에는, 김씨 가문에는 이렇게 90을 넘겨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내가 우리 일가 중에서는 제일 선두를 달리는 94살 난 한 시대의 노인입니다. 그때 무슨 오래 살려고 마음 먹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무슨 특별한 별 방법이 있었느냐, 노력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나이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한 거 없기는 다 마찬가지지. 뭐 큰일을 했다는 사람은 한 거 뭐 있어요. 오래 안 가요. 한 자리 한 거? 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다? 그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늘 칭찬받는 존재입니까? 오늘 대통령이지만요, 요 다음 정권에서는 또 감옥에 가서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야, 인생.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의 비결을 묻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오래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무슨 뜻이 있고 노력이 있고 뭐 건강에 비결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공연한 얘기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라,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술, 담배를 자꾸 가까이 한다든가, 그 몸에 해롭다는데 그걸 왜 해요? 아니 술을 퍼마시고 그냥 술독에 빠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이태배가 아니고 오래 삽니까? 그건 못 살아요. 그건 다 내장이 녹아서 못 삽니다.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 자체가 무슨 인간의 뜻과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식이라는 거, 인간의 상식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이성의 판단이 그건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다 알려지기를 담배 피우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웠습니다. 왜? 담배 피우는 게 죄악인 줄 알았어요, 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주 몸에 해롭고 나쁜 거다. 뭐 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은 우선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확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병 나고, 담배 많이 피우면 폐렴 생기고 폐암이 생기고.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술을 마시고 싶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러지 않고 살아와서 다행인데, 그게 사실은 그 시대에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뒤에 말이에요. 뭐 담배 피우는 거하고 뭐 술 마시는 게 무슨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대단한 것 같죠. 그거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잘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도장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술, 담배 멀리 해라.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삽니다. 그 다 두 가지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래 사는데 비결이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비결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생활 자체가 무질서하면 안 돼요. 밤늦게까지 있다가 늦잠 자고 생활의 규칙이 없고 그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면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그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해도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하여간 오래 삽니다. 예전에는요 40 넘으면 벌써 노인 취급받았습니다. 또 40 넘으면요 손자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모두가 단명했습니다. 짧았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를 대단히 훌륭한 일로 봤죠. 육아에 오복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수강하는 집안에 그 집안에는 소위 복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예요. 뭐 평균 수명 40 되는데 회갑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도 그 수, 그 중요시했고 그 다음이 부입니다. 먹을 건 있어야죠. 그건 인간의 뭐 노후뿐 아니라 행복을 놓고 건강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간의 재물은 있어야지. 뭘 먹고 삽니까? 요새 사회 뭐 체제가 잘 돼서 사회 보장이 잘 된다. 내가 알기에는 보장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노력으로 먹고 살 걸 마련해 둬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세월에는. 세 번째가 강령, 몸의 건강, 마음의 평화 그런 게 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호덕은 덕이 있는 남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이 고종명, 목숨이 끝날 때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그렇게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게 육아의 오복입니다. 자, 이만큼 산 사람이 이제부터 얼마 동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오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또 거기에 의해서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돼서 반드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긴 말은 아니라도 몇 마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 노인이 되는가? 그 옛날하고 오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40 넘으면 노인 행세했고 50이면 뭐 틀림없고 회갑되면은 그건 드문 노인이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대학 교수가 은퇴하는 게 65세니까 길게 잡아서 65세부터는 노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 항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요새는 65세가 돼도요, 건강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좀 더 사회를 위해서 무슨 유익한 일을 해야지. 아니, 나이가 많다. 그러고 무슨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도리어 어긋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도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것은 65세 되면 지금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노인의 특색이 뭐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한평생 어떤 한 가지 연구에 몰두해서 그래서 있는 시간은 다
그 연구에 보내는 사람, 뭐 우리가 주변에 알던 분들 가운데는 뭐 최현배 선생님이라든가 뭐 한글 공부하는 이들 가운데 평생을 거기다 바치고 시간만 있으면 계속 한글을 연구하고 말이야. 피난 갈 때도 한글 연구하는 것을 톡에다 다 넣어서 땅에다 묻고 피난을 가셨다. 그런 노인들도 있지만은 노인은 되게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과장이고, 그런데 노인은 돈이 없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노인이 돈이 없으면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노인이 돈이 있는데, 가만 보세요. 아직도 돈을 간직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뭐 손자,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가 왜 큰 돈을 냅니까? 그 부모가 안 되면 재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게 다 속아서 돈 쓰는 겁니다. 노인은요, 쉽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간직할 수 있는 데까지 간직하는 게 노인입니다. 노인이 되고 돈도 없고 그걸 누가 봐줍니까? 노인이야말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낭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허영심으로 요새 뭐 좋은 유치원에 보내는 젊은 부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간대. 그게 무슨 그럴듯한 얘기 같아서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벌어뒀던 걸 다 써요. 막상 자기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돈이. 그건요,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사회보장이 있고, 뭐, 연금이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은 노년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걸 어디서 구하지?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근검 절약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비참합니다. 아니,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뭐, 너희는 무슨 돈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노인이야말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으로 살아남아도 쓸만한 돈은 있다.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저축이 가능한가?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가난한 데서 저축이 가능하지. 돈이 많은 사람이 저축 안 합니다. 언제나 돈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은 조금씩 자꾸만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그게 이 다음에 상당한 재물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은 늙어야 됩니다. 나이 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게, 너희가 뭐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핑계다. 나이가 들기까지 그래도 근검 절약해서 나이가 들어도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돈 없이 노인이 되면은 그걸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요새 무슨 연금 제도도 있어서 그거 믿다가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젊은 나이에 조금씩 저축을 해서 아꼈으니까. 그랬다가 그게 어느 정도 미천이 된 걸 가지고 노년을 맞이해야 떳떳하죠. 그러니까 노인이 대접을 받으려면은 있어야 돼요. 가진 게. 그 나는 내 가까운 사람, 내 후배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근검 절약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젊어서 돈을 좀 모아놓으라. 모으지 않는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한참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도 살만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노인이
자기가 쓸만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잘 벌릴 때냐, 잘 벌리고 말건 간에 근검 절약이라는 건 미덕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절약해서 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해서 아꼈으니까. 그랬다가 그게 어느 정도 미천이 된 걸 가지고 노년을 맞이해야 떳떳하죠. 그러니까 노인이 대접을 받으려면은 있어야 돼요. 가진 게. 그 나는 내 가까운 사람, 내 후배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근검 절약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젊어서 돈을 좀 모아놓으라. 모으지 않는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한참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도 살만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노인이 자기가 쓸만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잘 벌릴 때냐, 잘 벌리고 말건 간에 근검 절약이라는 건 미덕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절약해서 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